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성호 교수님과 문정옥 조교님의 지도를 받은 유니티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무인자동차 강화학습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을 연구한 K11 김동훈, 서주원, 차주민, 한신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뭐- 먼저 강화학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1950년대 리처드 벨만이라는 수학자가 창안한 동적 계획법과 벨만 방정식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6년 안드레이 마르코프의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딥러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판단과 성작 같은 과정은 딥러닝, 그리고 이사 과정 같은 과정은 강화학습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둘의 조합을 통해 알파고와 같은 것들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화학습의 기초 지식인 마르코프 결정 과정과 모델 프리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학습에서 행동하는 주체를 에이전트라 하고, 이 에이전트는 특정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광학습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침이라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결정 과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에이전트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과정의 확률은 상태 전이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합은 당연하게 항상 1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모두 더한 것을 가치함수라고 하는데, 현재 얻는 보상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보상이 받게 된다면 에이전트가 시간을 무한대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할인율의 기호는 감마라고 쓰고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보상의 총합을 가치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명령을 함수를 정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행동해보고 최대의 가치를 주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치 반복법이고, 그다음에 정책을 개선해 나가 가치함수와 정책함수를 수렴시키는 것이 정책 개선법입니다. 이번에는 모델 프리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델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가치 반복은 사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모델 프리 강화학습입니다. 모델 프리 강화학습은 몬테카를로 학습과 시간차 학습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학습은 정책 함수를 소개의 무작위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 함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치 함수를 통해 정책 함수를 개선해 나가면서 가치 함수와 정책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차 학습은 몬테카를로 학습과 다르게 상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행동 가치 함수인 Q 함수로 업데이트합니다. 시간차 학습은 한 번의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도 단계마다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연구 계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전 과제로 생명게임 제작을 통해 파이썬 기초 내용을 학습하고 자율적 유니티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이론적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강화학습을 적용해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강화학습 중에서 PPO, DDTG, 그리고 DQN, TRPO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기로 계획을 했고, 저는 이 중에서 DQN을 맡아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DQN 설명에 앞서 먼저 딥러닝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조건 학습을 많이 진행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 의도한 값과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이때 의도한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Q 값을 넣으면 R 더하기 감마 더하기 맥스 Q 값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정답과 우리가 넣은 Q 값의 차이의 제곱을 구해서 이걸 손실값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 함수를 이용해 뉴럴 네트워크에 기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츠와 텐서플로우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로스를 줄이기 위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세타의 변화 방향을 계산하여 이걸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샘플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플 사이의 연관성은 이 앞에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 데이터가 한쪽에 너무 몰려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리플레이 버퍼는 버퍼 리밋만큼의 최신 샘플을 갖고 오고 이 중에서 랜덤으로 선정한 그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타겟 네트워크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정답, 그러니까 R 더하기 감마 맥스 Q 이 값이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맨날 바뀌지 않고 주기 동안 타겟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코드 부분인데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듈을 불러오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했으면 리플레이 버퍼 그리고 q 네트워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분에서는 타겟을 계산하고 로스 함수를 이용해 손실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그리고 그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에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맡은 DDPG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DDPG란 영어로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는 알고리즘 약자이며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DPG 알고리즘과 DQN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DPG 알고리즘은 모델 프리, 오프 폴리시, 액터 크리티 알고리즘과 DQN 알고리즘 융합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DDPG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선 원래 DQN과 다른 점은 DQN 학습이 별개의 공간에서 동작하는 반면에 이 DDPG는 학습이 연속된 공간에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더 나은 학습을 위해서 이 원래의 방정식에 노이즈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수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말은 우선 추정 대상으로 예비 학습을 진행해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후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메인 대상에 반영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DPG를 구성하는 핵심 알고리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모델 프리 알고리즘은 강학습 주체가 자신의 이익이 최대화하는 행동을 찾고자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폴리시 알고리즘은 학습하는 폴리시와 행동하는 폴리시가 반드시 같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액터크리티 알고리즘은 에이전트 예상 이익을 나타내는 가치 함수와 주어진 형태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정책 함수가 별개의 함수인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네, 이번에는 TRPR라고 불리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즉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라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RPO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폴리시 기반의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입니다. 트러스트 비전이란 퍼포먼스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보장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의미하며 TRPO는 이를 이용해 퍼포먼스가 더 나은 폴리시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시는 퍼포먼스의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리워드를 반영해 퍼포먼스 펑션을 만드는데 스토캐스틱 폴리시에 대한 expected discounted reward 표현은 다음과 같이 에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특정 상황일 때와 특정 액션을 취할 때 그 뒤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합을 뜻하게 됩니다. 또 카카드와 랑포드의 논문에 따르면 폴리시 파이 에타의 expected reward를 구하기 쉬운 폴리시 파이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표현식을 스테이트에 따른 표현법으로 변환한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시 파이 대에서 어드밴티지를 취한 폴리시를 파이 에타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 축적된 expected return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 total variation divergence와 KL divergence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PO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PO는 TRPO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TRPO가 2차 미분값들을 구해야 하는 반면에 PPO는 제약 조건을 통하여 클리핑을 하여 식을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만들게 되고 이를 통하여 1차 미분값들을 통하여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PPO는 클리핑 과정을 통하여 해당 클리핑된 경계까지 값을 줄임으로써 클리핑을 얻는 부분에서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개의 액터에서 t스텝만큼 액션을 거치게 된다면 각 t타임 스텝에서만 어드밴티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클리핑이라는 것은 결과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도록 만들어준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A의 범위 따라서 R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범위를 셋탑값만큼 변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오른쪽에 있는 파동 함수의 모양과 같이 특정한 범위 내로 결과값이 나오도록 자르게 되는 그런 것을 PPO의 클리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PPO는 TRPO에 비하여 적은 복잡성을 가지게 됩니다. 클리핑으로 인하여 결과값을 일정 범위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과정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범용성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실행 결과입니다. DDPG 방식으로 강학습 코드를 실행을 하여서 이제 유니티 가상 환경에서의 이 주행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니티 가상 환경상에서 트럭 모델이 이제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강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봤지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것은 DDPG 알고리즘뿐이었습니다. 이 DDPG를 제외한 PPO, DQN, TRPO 알고리즘으로도 모두 구현을 시도해보았지만 시간 부족,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구현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이 DDPG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실행시켜 봤을 때 주어진 맵을까지 얹지 못했지만 팻말, 커브 등의 장애물을 피하는 데 성공하였고 더 오랜 시간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코드를 개선할 경우에 완주의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비 느낀 점은 저희 강학습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기초와 다양한 강학습 알고리즘 등을 학습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학습 코드를 실행시켜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강학습 알고리즘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진행해준 카이스트 11번 연구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카이스트 11번 연구팀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배우신 그런 강학습 기법들이 되게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적용한 연구 주제, 그런 자율주행에 관한 말고 뭐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보시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연구 공부하면서 생각난 분야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딥큐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그 장애물을 미로 찾는 방법 미로 찾기를 딥QN으로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R&E 활동으로 저번에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전동 킥보드를 제작하는 걸 주제로 R&E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전동 킥보드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제작을 그 활용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선배들이 R&E로 저희 학교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 그런 방식을 이제 딥러닝을 통하여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강화 학습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이 코로나랑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게임 중에 일단 그러니까 게임 중에 필승 전략이 존재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근데 님 게임 같은 게임에서 좀 복잡해지면 그걸 계산을 찾기 힘든데 그럼 광학습을 도입해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모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다면 시간 관계상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아까 발표를 해주신 순서대로 각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아까 학교와 이름을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소감 발표 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세종과학고 2학년 한신희입니다. 이 광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이제 코드를 봐도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는데, 문정욱 조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2학년 서주원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광화학습의 개념을 정확히 학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문정욱 조교님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동훈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 방식만 이용해 봤었는데 강학습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이용해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이전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 강학습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대전과학고등학교 2학년 차준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활동을 하기 전에는 강학습이 뭔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해 보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또 강학습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문정욱 조교님께서도 혹시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학생들의 글을 읽는 것 같은 소감을 보는 게 참 즐겁고요. 일단 저희 주제가 좀 코딩이 중심이다 보니까 막 새벽 1~2시까지도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해줘서 참 되게 고맙고, 좀 잘 성장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갈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